민주당 김민석 대표 이야기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대표 취임한 이후에 상당히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는데 그동안 전직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과는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송영길 정청래 의원과 함께 만나서 거의 4시간, 5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목할 만한 부분은 민주당이 배출했던 전직 대통령들, 서거한 전직 대통령들 또 그리고 또 서거한 민주당 출신의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또 많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정치인들의 묘소를 참배하면서 민주당의 대표로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 장면을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대통령님, 김민석입니다. 대통령님의 막내 비서실장인 대통령님 뒤를 이어 민주당 당대표가 되어 인사드립니다. 오늘을 위해서도 어제 꼭 당선되고 싶었습니다. 선거를 가르쳐준 분이고 엄하면서 내심은 따뜻한 그런 큰 형 같은 분이었다. 제가 또 단일화를 위한 탈당을 결심했었는데 이 총리께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이 제일 마음에 걸렸고 제가 후보 단일화 때문에 탈당을 하기 전에 마지막 상의를 드렸던 선배님이셨습니다. 김근태 장관님께서 그 말씀을 가끔 하시면서 아유 민석이 진짜 미안하다. 딱하다 이런 말씀을 몇 번 해주셨다는 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 이제 네, 김근태 전 의원, 전 장관의 묘소를 참배하고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이죠. 인재근 전 의원의 모습도 옆에 보였는데 눈시울이 붉어지는 모습을 보이네요. 네. 김근태 의원이 상당히 따뜻한 정치인이었죠. 네, 민주당 구성원들한테 김근태 세 글자는 이제 뭉클하지 않을 도리가 없고 이른바 전당대회 국면에서 뿌리론 이런 부분과 관련한 어떤 격한 논쟁이 있었지만 그 부분이 민주당 구성원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DJ,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그 공고한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점을 이 행보로서 또 통합의 메시지를 담아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 나왔던 김준일 평론가가 최근에 영화 오디세이가 상당히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김민석 대표를 향해서 뭐 민디세이 그런다고 하면서요. 예, 민주당의 지도부로 다시 오는데 오디세이는 10년에서 20년 걸렸는데 18년 걸려서 다시 돌아와서 국회의원 되고 민주당 대표가 됐다. 네.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과거에 촉망받고 주목받았던 정치인에서 한순간 배신의 정치인으로 전락했다가 그리고 또 정치자금 문제로 또 유죄가 확정되고 비선거권도 박탈되는 일도 있었고 이런 상황을 다 딛고 일어나서 돌고 돌아서 다시 집권당인 민주당의 대표가 됐다. 그것만으로도 김민석 대표는 스토리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과거의 경험을 바탕을 삼아서 지금 당대표가 된 다음에 정치적 상징 자본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뭐 DJ나 노무현이나 김근태 그리고 이해찬 이런 분들은 뭐 민주당의 정치적 상징 자본들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상징 자본들을 방문함으로써 내가 어쨌든 배신자가 아니라 내가 이 적통의 흐름을 계승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발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성공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본인이 이제 그 다음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네. 우리가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저는 뭐 한동안은 좀 그래도 허니문 기간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전개되고 있는 그 상황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저렇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본인이 내가 이제 딱 잡고 그립을 잡고 밀고 나가겠다라는 그 의지를 김민석 대표는 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김민석 대표가 어제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바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마 의결이 된 것 같은데 팀 정청래, 즉 정청래 전 대표와 친한 최고위원 3명은 모두 반대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김민석 대표와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의 이야기 차례로 한번 들어보실까요? 청년이 현재의 여성과 같이 선출되는 방식이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때 내부의 사정으로 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있고 그것을 지명직 몫을 활용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정황상 안 돼서 불가피하게 지명하게 되었습니다. 최고위에 거쳐서 당무회의 인준에 올릴 수 있게 됐다 하는 보고를 드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전당대회 때는 이것이 아예 청년 여성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당원당규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전대 기간 중에 청년 최고위원 의무할당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김민석 대표께서 당원 당규를 고쳐서 이후 전대에서는 청년 최고위원이 의무할당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당원 당규를 고쳐서 다음에는 의무할당이 되는 부분은 대표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꼭 지키시도록. 아까 최민희 의원이 말씀 주신 다음 정당대회에서의 청년의 여성과 같은 5인 선출에 들어가는 당원당규 개정은 사무처에서 주관해서 적절한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 저렇게 분위기 좋게 이야기는 됐고 결국은 의결이 돼서 이 최고위원회는 다 구성이 됐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손성민 의원 팀 정청래 최고위원 3명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이것도 벌써 심상치 않은 거네요. 처음부터. 서로 간에 이제 칼집에서 칼을 조금 이제 드러내 보인 거죠. 사실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사실 뭐 정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왜 저런 걸 가지고 싸우지라고 하겠지만은 사실 이번 전당대회가 친석, 어떻게 보면 친명을 대표하는 이제 김민석계와 그다음 정청래계, 친정청래계가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도부가 구성되면 9명으로 구성되는데 그중에서 당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몫이 2명이 있습니다. 자, 오늘로 저 지도부가 다 구성이 됐으니까 보면서 얘기를 하죠. 예, 말씀하시죠. 자, 한병도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요. 이번에 선출로 김민석 대표 포함해서 총 이제 박선원, 서미화 이렇게 2사람이 친명계 최고위원, 그다음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팀 정청래라고 하는 이제 3명이 이제 친청계로 불리는데 여기서 이제 당 대표가 2사람을 지목할 수 있습니다. 2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이제 35살 재선 의원인 전용기 의원을 청년 몫으로 지명을 했고요. 그다음 노동계로 권미경 한국노총 공공연대 위원장을 했는데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당원 당규에 이제 친청계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자, 첫 번째 전략 지역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좀 열세인 지역의 최고위원을 먼저 뽑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아무런 상의 없이 노동계, 물론 노동계 중요하지만 노동계 몫을 지명을 했고 그다음 청년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대표가 축제 형식으로 선출 형식으로 뽑겠다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최고위원들하고 상의도 않고 지명을 했냐. 일방 통행식 아니냐라고 했는데 김민석 최고위원 측에서는 김민석 대표 측에서는 이런 논의 자체가 일단 대표 체제에 발목을 거는 게 아니냐.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이 일방 통행식이라고 비판을 받으면서 민주당에서 전체적으로 일단 공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김민석 대표도 일방 통행을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같은 프레이밍을 씌우는 게 아니냐. 상당히 불쾌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김민석 대표가 지명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하지만 친청계에서는 이 부분은 납득하지 못하니까 빠지는 식으로 서로 간에 어떤 칼집에 칼은 드러내면서도 봉합의 형식은 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윤미 대변인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청년 선출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청년위원회 등을 통한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방안이 좀 대안으로 나오고 있어서 지금 지명직 최고와 관련해서는 선출 방식이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는 당내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진행이 된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최고위의 의결이라는 것도 당대표의 결단에 대한 어떤 수기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원총회에서 밝혔다라고 해서
문제가 된다거나 그러진 않고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이른바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그 최고위원들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 동의한다라고 마침표가 찍힌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어떤 모습일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